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요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시장 오늘도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시장 불태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지수 2092포인트. 오늘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항상 약세를 보일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 민감주 섹터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주 섹터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면서 LG화학과 누티케미칼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요. 특히 건설주들이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주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의해서 지수가 눌렸던 만큼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민감주 섹터들이 강한 모습 이어가주고 있고요. 오늘 좀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은 현대산업이랑 호텔신라입니다. 면세점과 관련해서 둘이 코어카그로 함에 따라서 둘이 급등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후삭 쪽으로 넘어오면은 역시 부품주 섹터들의 흐름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특히 케이스 업체 중에서 슈피겐코리아 긍정적인 얘기 나오면서 지난번에도 저희 방송에서 매번 강조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하락폭이 컸던 셀트리오 오늘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내추럴 엔도텍 등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주들도 순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한국콜마 등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블CNC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증권주들도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내수주들은 조금 위축된 반면에 수출주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오늘은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종목 바로 호텔신라와 이 현대산업, 면세점 이 합작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데요. 갭상승하면서 오늘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네,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죠. 사실 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호텔신라 같은 경우 10만 원 아래권에서 계속 처져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한 모습인데요. 지금 다시 저항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상한가가 계속 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격에 매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작년 10월에 고점 찍고 밀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물린 분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전장 중에 다시 상한가에 진입하지 못한다라면은 저가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비중을 줄여놓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더 강한 저항대는 12만 원대에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점이 10만 6,500원인 만큼 이 가격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도 건설주를 중에서 해외 수출이 아니라 내수 쪽이라서 최근에 강세 이후에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이슈로 급등을 했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 없었던 섹터 쪽에 생긴 거겠죠. 기대감이 면세점 이제 용산 쪽에다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현대산업도 오늘 저점 62,300원 강하게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별주한 종목 볼까요? 이 슈피겐코리아. 지난 금요일에도 한 10% 급등 나왔는데요. 오늘도 한 11%대 상승, 이틀째 신고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슈피겐코리아 방송에서 저희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명 껍데기라고 물어보면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케이스계에서 거의 명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케이스를 보면은 정말 사고 싶은 욕구가 저절로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제품인데요. 상당히 경쟁력도 있죠. 다시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 계속적으로 11만 원대도 기회 많이 줬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본다라면 갭상승한 상태라서 약간 갭 부분은 좀 부담이 있겠습니다만은 부여하신 분들은 한 14만 6천 원 오늘 저점권이 되겠죠. 이 가격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윗부분 고점권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갤럭시 기대감도 일단 선 반영된 상태라고 보여진다라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종목 계속 조정받고 또 가고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지지선은 한 14만 원 정도에 설정해 놓고 좀 유지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도 좀 보죠. 유가가 올랐습니다. 한 1.7% 상승세가 나왔고요. 지금 화학 섹터 괜찮습니다.
한화, 뭐 LG화학 이런 종목은 한 1에서 2%대, 조선주들이 지금 호가 높이면서 한 2%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쪽도 점검해 주시죠. 네, 조선주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섹터라서 지금 수남에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가격적인 메리트 동반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먼저 강하게 올랐던 섹터입니다. 수익성 개선 부분이 가장 좀 뚜렷한 그런 섹터로 지목이 되면서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은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유지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실적 시즌에 좀 눌림목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화학주 섹터가 지금 가장 강하죠. 화학주 섹터는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제품 가격들이 워낙 에틸렌 쪽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를 좀 살펴드리면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상대적으로 못 올랐는데요. 오늘 지금 강세 보여주면서 한 4.9% 정도 올라 있습니다. 61선 부근까지 다다른 모습이라서 약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종목 보유하시거나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조정받을 때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히 금호석유 같은 경우 부타디엔 가격이 조용하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된다라면은 부타디엔에 가장 강력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눌림목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감주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 건설 섹터죠. 건설 섹터 올랐어도 쌉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나올 수 있는 악영향들이 많이 상쇄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PBR 기준으로도 아직 일이 안 되는 기업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설주들은 눌림목을 계속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락하는 그 종목을 보도록 하죠. 오늘 이 하락 종목 중에서 이 게임주들 많이 좀 눈에 띄네요. 오늘 NC소프트가 5% 급락 나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도 있고요. 실적 부진에 대한 그 전망에 지금 61선도 뚫고 내려가는 그 음봉이 형성이 되고 있고, NC소프트뿐만 아니라 게임빌이나 컴투스 모두 주가가 한 2에서 3% 정도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이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상대적으로 거래소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 중대형주 쪽, 거래소 쪽으로 이동하면서 수급이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종목별의 방향성을 앞으로 가를 것 같습니다. 4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5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는 실적 시즌에는 절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종목들은 충분히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NC소프트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봐준다라면은 NC소프트 18만 원 강하게 하회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좀 저점에서도 좀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물론 하루 아침에 뭐 반등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샀던 만큼 매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8만 원대 초반에서는 바닥권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뭐 컴투스도 지금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도 20만 원대만 넘어가면 자꾸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61선 부근이 18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8만 원대 강하게 지지되는지 여부를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뭐 게임빌이라든지 다른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삼성 SDS 한번 볼까요? 좀 4월 들어서는 아주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가가 한 1% 정도 마이너스권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뷰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무거운 종목이죠.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무거운 뭐 글로비스가 반등을 한 상태인데요. 삼성 SDS도 계속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바닥권으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다만 주가가 전 저점 부근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좀 완만하게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25만 원대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좀 유해 보이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손절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업종지수상으로 통신업종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1.39% 정도 마이너스권. 지금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 한 1%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쪽도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어쩔 수 없죠. 지금 전체적으로 수출주 강하다 보니까 내수 섹터주들이 다 약합니다. 통신 섹터주들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기대할 바가 없는 주가 흐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LG 유플러스도 역시 11,000원대 고비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되밀린 상태인데요. 일단 뭐 10,000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뭐 저점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SK텔레콤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28만 원 제안해 드렸는데 그 가격대 돌파하지 못하고 또 밀렸습니다. 다시 저점권이 26만 원 부분까지 밀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
이 그림을 끄고 똑같이 네이버에다 대입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흐름이었었는데 많이 흘러내렸었죠. SK텔레콤도 앞으로 계속 반등시마다 27, 8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비슷한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26만 원 전후로 해서 강력한 지지력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 깨지게 된다라면은 SK텔레콤 한 24만 원까지 밀려내릴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